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도현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어요. 도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평범한 날이란 게 도현에게는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도현이 중얼거립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어요. 3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보통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텐데, 도현은 또 혼자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그 사진 속에서 어린 도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고아 소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말이에요. 김도현, 너 또 혼자 있냐? 보육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살 도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도현만 혼자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도현의 부모님은 도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엄마가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어요. 도현아, 엄마 아빠가 볼일 보고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 아저씨와 보육원 선생님이 왔습니다. 도현아, 이제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보육원 김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도현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보육원에 온 첫날, 도현은 계속 울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아빠는요?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해줄 수 없었겠죠. 도현아,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도현이를 볼 수 없어. 김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5살 도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언제 내려와요? 그건 도현아, 다시는 못 와. 그때부터였어요. 도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혼자서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주말이면 부모님이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도현은 창문 너머로 먼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호야, 엄마가 왔어. 아빠, 나 기다렸어. 아이들의 기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도현의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도현이는 부모 없어서 불쌍해. 고아는 우리랑 달라.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10살이 되었을 때 도현에게 입양 기회가 왔어요. 좋은 집안에서 도현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아, 새 부모님이 널 찾으러 오실 거야. 김원장 선생님이 기쁘게 말씀하셨지만 도현은 두려웠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건데.
진짜 가족이요. 진짜 가족은 이미 없어요. 도현의 말에 김 원장 선생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결국 입양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도현이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예비 부모들도 도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둡네요.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현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도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도현, 너는 혼자야. 평생 혼자일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도현이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건 웃지도 않았고 친구 만들기도 포기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도현은 항상 혼자 다녔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야, 김도현. 너 왜 항상 혼자야? 같은 반 아이가 물었지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얘 원래 말이 없어. 보육원 출신이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은 곧 도현에게 관심을 잃었어요. 도현도 그게 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현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울곤 했어요.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도현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도현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현에게 큰 사건이 생겼어요. 같은 반 친구의 지갑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김도현이 가져간 것 같아.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모든 의심이 도현에게 쏠렸어요. 나는 안 가져갔어. 도현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며칠 후 진범이 잡혔어요. 다른 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도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뻔뻔한 말들이었어요. 도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짜로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보육원을 나올 때 도현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추억도 사진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도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도현의 첫 자취방은 반지하였어요. 습하고 어둡고 춥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적어도 자신만의 공간이니까요. 첫날 밤, 도현은 빈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김도현, 이제 너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도현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은 터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그게 도현의 생존법이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도현은 항상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했거든요.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도현은 하루에 12시간씩 도서관에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은 시간은 모두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돈도 없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은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아, 네. 앉으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저는 윤지혜예요.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같은 과 2학년이고요. 어머, 같은 과였구나. 근데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도현은 당황했어요. 사실 지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멀리서 몇 번. 하지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좀 조용히 다니는 편이라서요. 그렇구나. 저도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 여기 왔는데 잘 됐네요. 지혜는 밝게 웃었어요. 도현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지혜는 종종 도현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자 도현은 의아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며칠 후 지혜가 도현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현 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저랑 밥 먹는 게 싫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현은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보통 혼자 먹어서.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럼 가요. 학교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도현은 가장 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지혜는 그런 도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도현 씨, 항상 혼자 계시던데 친구 없으세요? 도현의 손이 멈췄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없어요. 왜요? 착해 보이시는데.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특별한 케이스요? 지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현에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지혜는 자주 도현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현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동정심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지만 지혜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을 바라보는 눈빛에 거짓이 없었어요. 도현 씨, 가족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어느 날 지혜가 물었어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네.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도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순간 지혜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지혜의 말에 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요? 네.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 자신을 강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지혜 생각만 났거든요. 내가 지혜를 좋아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혜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혜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떨까? 실망하지 않을까? 일주일 후, 도현은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지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도현의 첫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3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였습니다. 도현아, 이거 먹어봐. 지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도현은 감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정성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지혜는 수줍게 웃었어요. 도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이런 걸 해줘요? 왜긴요? 좋아하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도현에게는 가슴 깊이 울리는 말이었어요. 연애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도현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지혜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도현아, 우리 놀이공원 가자. 놀이공원요? 응, 데이트하는 커플들은 다 가잖아. 도현은 망설였어요. 돈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서. 더 좋네. 내가 안내해 줄게. 지혜는 도현의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지혜는 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도현은 그런 지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아, 저거 타자.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처음 타본 롤러코스터였어요. 도현은 무서워서 눈을 감았지만 지혜가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어때? 재밌지? 네. 지혜랑 함께라서 재밌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지혜가 내 과거를 다 알면 어떨까? 도현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지혜는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일 텐데 자신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도현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과 친구 민수가 물었어요. 민수는 도현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깝다고 해봤자 가끔 과제를 함께 하는 정도였지만요. 별거 아니야.
혹시 윤지혜랑 사귀는 거야? 요즘 너희 둘이 자주 같이 다니던데. 도현은 깜짝 놀랐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들켰나 봅니다.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너 표정 보면 알겠더라. 근데 너 조심해라.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왜? 윤지혜 집안이 꽤 잘 살아. 아버지가 큰 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도 사모님이야.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민수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너랑은 격이 안 맞는다는 뜻이야. 특히 내가 고아 출신이잖아. 지혜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도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을 말하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현실을 봐라. 그날 저녁 도현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야, 너 부모님께 나 얘기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왜? 그냥 궁금해서. 도현은 안도했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근데 곧 말씀드려야겠어. 우리 사귄 지도 꽤 됐잖아. 지혜의 말에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당연하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하지만 며칠 후였어요. 도현아, 우리 부모님이 널 만나보고 싶다고 해. 지혜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왜? 내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야. 도현은 패닉 상태였어요. 지혜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혜야, 나는 좀 그래. 왜?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지혜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도현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도현은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지혜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거예요. 도현은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김도현,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새 옷도 샀어요.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말이에요. 첫인상이라도 좋게 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했어요. 과연 지혜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아니면 민수 말처럼 반대할까? 제발,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도현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록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럴 때만큼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네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도현은 입구에서부터 위축됐습니다. 자신의 반지하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아파트 경비원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되어 있었고 버튼도 금색이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15층이구나. 높은 층수에도 놀랐어요. 도현은 지금까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나왔어요. 어서 와. 지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도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현이에요.
지혜의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윤기철은 인자해 보였지만 어머니 윤명숙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첫눈에 봐도 윤명숙은 도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현의 옷차림부터 신발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도현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윤기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윤명숙은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윤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집 안은 정말 컸어요. 도현의 원룸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앉아요. 거실 소파도 도현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싸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현 군은 어디 사나요? 윤기철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도현의 목이 메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 누가 키웠어요? 윤명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윤명숙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윤명숙은 젓가락을 놓았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혜야, 너 이런 얘기 왜 미리 안 했어?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윤명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현은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도현군, 죄송하지만 우리 지혜랑은 안 될 것 같네요. 어머니, 지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안 되는데요? 도현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가문의 고아 출신을 드릴 순 없어요. 가문이라는 말에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 어머니가 왜 이래요? 뭐가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3대째 서울에서 살았고 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야.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도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도현이 일어섰어요. 도현아, 기다려. 지혜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윤명숙이 막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앉아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도현은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습니다. 도현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지혜야, 우리 그만해. 뭘 그만해. 사귀는 거 말이야. 너희 어머니 말이 맞아. 무슨 소리야. 나는 상관없다고. 지혜야, 너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현실적이야. 우리는 안 돼. 도현은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명숙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 말 들어라. 그 애랑 사귀면 안 돼. 왜요? 도현이 뭘 잘못했는데요? 고아 출신이잖아. 우리 체면이 깎여.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도현이를 사랑해요. 사랑, 윤명숙이 비웃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라. 어머니는 너무해요. 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지.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해. 그 애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도 내 딸 아니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딸 아니어도 돼요. 저는 도현이랑 살 거예요. 뭐라고? 너 미쳤냐?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이 말짱해요.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도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지혜가 도현의 원룸 앞에서 계속 노크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줘. 너희 어머니 말이 맞아. 도현아, 우리 얘기 좀 해. 지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결국 도현이 문을 열었어요. 지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어? 너 때문이야. 왜 피하는데? 도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혜야, 우리는 안 돼. 너도 알잖아. 뭐가 안 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을 봐. 지혜는 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도현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도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좋은 집안 아들과 결혼해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지혜야. 도현아, 우리 도망가자. 뭐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 어머니가 못 찾는 곳으로. 도현은 당황했어요.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아. 왜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도 일할 수 있고. 지혜는 간절했지만 도현은 냉정했어요. 며칠 후 윤명숙이 도현을 찾아왔어요. 도현의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온 거였습니다. 김도현 씨죠. 도현이 뒤돌아보니 윤명숙이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지혜랑 헤어지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요. 대신 우리 지혜한테서 손 떼세요. 도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우리 지혜를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윤명숙이 비웃었어요. 고아 주제의 사랑이 뭘 알아요?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자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김도현 씨,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 지혜한테서 손 떼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윤명숙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도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 저 아줌마 누구야? 모르겠네. 근데 돈 준다는 게 뭐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도현은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전화했어요. 도현아,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서 망신을 줬다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 정말 그만하자.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현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가서 내가 그 애를 포기 안 하니까 그렇지. 도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고아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거라고. 집안,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도 돼요? 재벌이 아니어도 체면은 있어야지.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윤명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라. 싫어요. 어머니랑 같이 못 먹어요. 지혜야. 윤명숙은 화가 났어요. 결국 극단적인 조치를 택했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야. 이건 감금이에요. 감금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그 애를 포기할 때까지는 안 돼. 지혜는 사실상 감금당했어요. 도현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명숙은 집 전화도 뽑아버렸어요. 지혜가 몰래 전화할까 봐서였죠.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내가 먼저 너무한 거야. 그런 애랑 사귄다고 하니까. 도현은 지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지혜네 집 앞까지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경비원이 막았거든요. 윤지혜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방문객 거부라고 하네요. 방문객 거부요? 네, 가족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현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건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혜가 간신히 연락했어요.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말이에요. 도현아, 미안해. 어머니가 나를 감금했어. 뭐라고? 핸드폰도 뺐고 외출도 못하게 해. 지금도 친구 핸드폰으로 몰래 전화하는 거야. 이런 일이. 나는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현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우리 정말 그만하자. 이러다 너만 고생해. 안 돼. 나는 포기 못해. 하지만, 도현아, 나 믿어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지혜의 목소리는 의연했지만 도현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어요. 윤명숙을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로 한 거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더 중요했거든요. 어머님, 제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도현은 윤명숙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더 중요했거든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윤명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해드릴게요. 사랑으로 뭘 먹고 살아요? 돈도 없는 주제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김도현 씨, 포기하세요. 우리 지혜는 당신과 격이 안 맞아요. 도현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했어요. 제발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윤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 그러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혜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사람 행세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도 당신 성 따르지 말고 윤 씨로 해요. 도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결혼식은 조촐하게 해요.
우리 친척들한테 부끄러우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모든 조건이 가혹했지만 도현은 받아들였어요. 지혜와 결혼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었거든요. 몇 달 후 도현과 지혜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해야 해. 윤명숙은 끝까지 불만이었어요. 웨딩홀도 가장 싼 곳으로 정했거든요. 어머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으로 뭘 하냐. 체면이 서야지. 도현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김도현, 너 정말 결혼하는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윤명숙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지혜야, 정말 후회 안 해? 안 해요, 어머니. 도현이랑 행복할 거예요. 후회해도 늦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모두 앉았습니다. 도현의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과 몇 명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반면 지혜 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도현과 지혜가 함께 걸어 들어갔어요. 도현의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하지만 갑자기 웨딩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도현 씨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도현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저요? 왜요? 폭행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폭행이요. 저는 누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지혜가 달려왔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신부님, 조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현은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끌려 나갔어요.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신랑이 범죄자였나? 역시 고아 출신은 뭔가 문제가 있어. 결혼식 날 체포되다니.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윤명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이제 알겠니? 엄마 말이 맞았잖아. 어머니, 설마. 지혜가 윤명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뭘 설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윤명숙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도현은 조사를 받았어요. 김도현 씨, 이분을 때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현이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요? 도현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도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목격했다는 거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때렸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강남역 근처에서요. 도현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결국 도현은 하루 만에 풀려났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사람들은 도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도현이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도현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근데 결혼식이. 그런 건 상관없어. 너만 무사하면 돼. 하지만 도현은 의심스러웠어요. 누가 자신을 결혼식 날 고발했을까? 뭔가 이상해. 도현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느꼈다. 지혜야, 나는 정말 누구를 때린 적 없어. 도현은 지혜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나는 처음부터 믿었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가 나를 고발했을까? 지혜는 뭔가 생각이 있는 듯 했어요. 도현아, 나한테 시간 좀 줘. 내가 알아볼게. 무슨 뜻이야? 뭔가 이상해. 하필 결혼식 날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지혜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혜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돈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사립탐정 박철수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김도현 씨, 사건 말이군요. 제가 봐도 뭔가 수상합니다. 어떤 점이요? 목격자 진술이 너무 자세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보통 목격자는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시간, 장소,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요. 박철수는 며칠 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지혜 씨, 큰일입니다. 뭔가 발견하셨어요? 네,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에게 돈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박철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윤명숙 씨예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네, 증거도 있어요. 통장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요.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도현 씨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절도 사건도 조작된 거였어요. 절도 사건이요? 도현이 고등학교 때 동급생의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결국 진범이 잡혀서 무죄가 됐지만 그때 상처가 컸거든요. 그것도 윤명숙 씨가 뒤에서 조종한 거였어요. 말도 안 돼요. 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김도현 씨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서 일부러 과거에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쓴 거고요. 그럼 어머니가 도현이를 얼마나 오래전부터, 적어도 3년 전부터요. 김도현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감시하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증거 자료들을 지혜에게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와의 대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더 있어요. 윤명숙 씨가 고용한 사람이 김도현 씨 주변을 계속 감시했어요. 감시요? 네. 언제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귀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지혜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대면했어요. 어머니,
도현이한테 왜 그랬어요? 뭔 소리야? 사립탐정 고용해서 다 알아냈어요. 어머니가 거짓 고발시킨 거죠. 윤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목격자한테 돈 준 것까지요. 지혜야, 그건. 왜 그랬어요? 도현이가 뭘 잘못했다고. 윤명숙은 잠깐 망설이더니, 그래, 내가 했어. 그런데 어쩔래? 어머니, 나는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한 거야. 고아 따위랑 결혼시킬 순 없어.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정신 못 차리잖아. 윤명숙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일도 어머니가 한 거죠. 그래.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나중에 너랑 만날 것 같아서. 3년 전부터요? 3년? 더 오래 전부터야. 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했어.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세상을 모르는 내가 문제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의 딸이 될 수는 없어요. 지혜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현아, 다 알아냈어. 우리 어머니가 한 짓이야.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지혜는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도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미안해, 도현아. 내 어머니 때문에. 지혜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도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윤명숙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3년 전부터 감시했다고?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일지도 몰라. 도현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자신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사립탐정이 모든 걸 찾아냈어. 도현은 안도했어요.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도현은 경찰서에 갔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고죄로 윤명숙 씨를 고발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도현은 지혜가 준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윤명숙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계획적인 범죄네요. 그런가요? 네.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며칠 후 윤명숙은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윤명숙 씨, 무고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무고죄요? 무슨 소리예요? 김도현 씨를 거짓으로 고발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윤명숙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윤명숙은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윤명숙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고아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윤명숙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결국 판사는 윤명숙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윤명숙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정을 나오면서도 윤명숙은 도현을 노려봤습니다. 김도현, 너는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도현은 차라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명숙 씨, 저는 지혜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혜도 저를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이 뭘 먹여 살려? 사랑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날 밤 도현과 지혜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현아,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잘못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할까? 도현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리자. 정말? 응.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좋아. 몇 달 후 도현과 지혜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조촐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윤기철은 참석했지만 윤명숙은 오지 않았어요. 지혜야, 행복해라. 윤기철이 딸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도 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그래야지. 도현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김도현, 너는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번에는 확신이 서는 목소리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도현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고아 출신이라는 것, 가난했다는 것, 힘들었다는 것. 그 모든 게 도현을 만든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자. 도현의 마음에는 더 이상 자괴감이 없었어요. 김도현, 너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지혜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도현은 작은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고, 지혜는 도현을 믿고 지지해 줬습니다. 아빠, 3살 배기 아들 도준이가 도현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도준이, 아빠 왔다. 도현은 아들을 안고 돌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 윤명숙 씨한테서 연락 왔어. 지혜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도현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도 도준이 할머니잖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정말? 응. 이제 나도 당당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윤명숙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5년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준아, 할머니야. 하지만 도준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어요. 괜찮아, 도준아. 엄마야. 지혜가 아들을 달랬어요. 윤명숙은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부렸구나. 어머니. 도현 씨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명숙은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딸과 손자를 잃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현 씨, 지혜 잘 부탁해요. 그럴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현은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5년 전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옆에 지혜가 있었고 아들 도준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봐? 지혜가 물었어요. 그냥 5년 전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 도현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혜야. 나 같은 사람 믿어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당연하지.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너는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도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어. 도현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는 듬뿍 주고 싶었거든요. 도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 말이에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도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꿈꿨던 따뜻한 가정. 도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결국 행복하게 해줘서. 도현의 마지막 독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